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시사만평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시사만평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산불을 둘러싼 자화상? 대국민 연설 알맹이는 선거 조작 주장, 부정선거 주장. 린지 그레이엄이 하늘에서 존 맥케인 먼저 숨진 동료 친구를 만나면, 네 번째는요, 타드 블렌치 꼭두각시 청문회, 법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활짝 웃는 이유, 0달러, 22억 달러, 그리고 1달러 동전. 월드컵이 끝난 뒤의 경기장은?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일 먼저 캐나다와 미국 산불을 둘러싼 자화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잠깐만요, 여러분.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클립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첫 번째인데요. 자, 이것을 여기서 다시 캡처를 해서 화면으로, 바탕화면으로 옮기고 바탕화면 속에서 저장이 됐으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사만평입니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왼편에, 오른편에도 있어요. 화면이 두 개고,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미국이 산불이 일어나면 왼편이에요. 보내주죠. 막 산불을 끄는 여러 가지 장비도 보내고 소방수도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We will send our 물폭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방수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불 나면 돕겠어요 라고 캐나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보세요. 캐나다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그게 미국의 반응입니다. 아니 말이야, 그 숲을 좀 잘 정리를 하지, 갈퀴 같은 거로 쓸어내면은 산불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또 코끼리 공화당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동북부라든가 미국 서부, 캐나다 온태리오주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덥기도 하고, 예전에 코비드 때 쓰던 95 마스크를 다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이게 캐나다가 뭘 잘못했다 해서 플로리다주의 정치인은 다음 주에 캐나다를 벌주는 안을 마련을 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018년도에 산불이 나왔을 때 그 갈퀴로 다 뭔가를 쓸어 담으면 되지 말이야. 핀란드 대통령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당시의 것을 옮겨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요. 산불이 나서 대통령이 너무 거기 피해가 심했으니까 그 지역도 방문을 했었죠. 캠파이어 산불이었어요.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진보적인 주고 하니까 막 대통령이 비난을 하면서, 내가 말이야 핀란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핀란드가 살림이 많잖아요. 그 대통령이 갈퀴로 다 쓸어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 캘리포니아주가 잘못한 거잖아. 이번에는 캐나다가 잘못해서 산불이 났고 그 연기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핀란드 대통령이, 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어디서 만났냐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만났다고 한가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 핀란드 대통령이,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핀란드는요, 숲으로 덮인 나라지만 과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경보 시스템도 철저하고 네트워크도 우리가 잘 갖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다시 캐나다를 향해서, 캐나다는 미국이 산불 나면 우리가 돕겠어요. 헬핑핸드 할게요.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시사만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자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인명피해가 없는 산불 같은 것이 일어나면 방치하기도 하죠. 자연의 순환이다 해서. 그래서 오래된 것은
땅으로 내려앉고 새순이 솟아오르고 이런 것도 있고, 핀란드와 캘리포니아나 미국을 비교하면 그 면적도 다르고 해서 뭐 갈퀴로 쓸어내고 뭐 이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사만평입니다. 역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입니다. 캐나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 산불을 막기 위해서 에어 퀄리티를, 특히 이제 산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숨쉬기도 힘들고 하니까 공기의 질이 동북부 이런 데 지금 엄청 뭐 뉴욕이니 나쁘다고 하니까 에어 퀄리티를 캐나다가 충분하게 이걸 하지 않았어 라고, 이 왼편 아래쪽이 미국이죠, 지도상으로. 그리고 위쪽이 캐나다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 막 코끼리가, 저 위에 보니까 코끼리예요, 여러분. 맨 왼편 위에 보세요.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에어 퀄리티를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기의 질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공장의 연기를 좀 보십시오. 미국은, 이것도 또 캐나다와 미국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캐나다 너무 좋다. 너무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개발 같은 것을 충분히 제한을 해서 공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캐나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산불을 보세요. 산불과 미국의 공장의 연기에서 캐나다 쪽으로 가고 있는 이 불의 세기,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더 많은 그런 것을 캐나다 쪽으로 연기를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에어 공기 퀄리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캐나다가 이 공기의 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공기의 질 관리와 관세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관세라는 것은 뭔가 무역의 불균형이 있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뭐 회의를 하다가 뭘 하다가 하는 건데, 그것도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판결에 대해서 관세를, 리펀드를 지금 행정부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기의 질, 에어 퀄리티를 잘못 컨트롤했어 하면서 캐나다에 지금 관세를 물게 하겠다, 고의적인 태만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willful, 무시한다, 고의적으로 무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뉴저지에서 내일 모레 결승전이 열리기 때문에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잖아요.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결승전. FIFA는 지금까지는 결승전 장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오늘 그쪽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좀 공기가 나아지겠죠. 지금 이런 월드컵 경기, 캐나다 산불, 미국의 대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연관돼서 뉴스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시사만평은 이 미국이 더 캐나다에 피해를 주느냐, 캐나다가 더 피해를 주느냐, 이제 이런 점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큰 이슈로 간다고 할까요? 기후변화의 이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세요. 맨 왼편엔 I love 뉴욕이니까 뉴욕이 지금 스모그가 이렇게 굉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왼편에서 어떤 여성이 막 손을 이렇게 팔을 하면서 보세요, well 하면서 이제야말로 기후변화 같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남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I can't see it. 나는 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 여자가 말하는 걸 보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후변화 같은 것을 볼 수가 없는데, no, seriously, I can't see her.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이중적인 의미죠. 이미 여기가 연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제 기후변화 맞지? 더군다나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후변화 맞지?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하니까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후변화 같은 거 없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97%는
뭐 자연의 변화, 진화 과정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활동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더 독하게, 토네이도는 더 강하게 사람을 쓸어가고 한다 하는 것이 일치된 기후변화 연구자들의 97%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산불이 일어나면 전보다는 아마 더 훨씬 강한 그런 것을 느끼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시사 만평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맨 왼편 위부터 가겠습니다. 글로벌 워닝, 기후변화에 대한 이거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는 바람 에너지를 중지하겠어. 이거 여러 가지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천연 에너지 개발을 중단해요. 그래서 태양, 뭐 전기차, 태양열 개발 이런 거 다 포기해. 아래쪽에 왼편으로 내려오면 그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석탄, 그리고 계속 오일을 시추해야 돼. drill, baby, drill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말 정말 클리어하게 되는 건가요? 맨 오른편 아래 두 가지를 보면은 점점 그러다 보니까 흐릿해지는 거죠. 흐릿해지는데도 오른편의 맨 아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합니다. 이미 이때는 석탄을 계속 개발하고 오일을 계속 시추하고 해서 대통령의 얼굴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흐릿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은 기후변화는 가짜야, 혹스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의 이 산불로 인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서로 다른 성향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 시사만평을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는 좀 섬뜩했어요. 지금 보면은 왼편에 데이터 센터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돌리려면 엄청나게 뭔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생긴다 하면은 그것이 주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자, 이 시사만평이 보여주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하고 남성과 여성이 여기 보니까 호수도 있네요. 뭐 잔디에 물을 주시는 그런 상황인지 하면서 전선줄이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돼 있고 저 뒤에 보면은 막 데이터 센터 주변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음도 있고 연기도 나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추측하기로는 말이야. 인공지능이 만든 비디오요. 그 비디오 캐츠. 고양이에 관한 비디오가 정말 재밌어. 이분들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얘기하면서 그 인공지능이 만든 그 고양이 얼마나 큐트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한번 봐봐 하고 서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서 오염도 만들어내고 에너지도 쓰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것에서 쏟아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자연의 변화, 산불이 일어나고 더 독하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후원금을 다 없애버린 트럼프 행정부가 뭔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 산불 얘기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뭐 영화 얘기하시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이 채팅창에서 하다 보면은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서로 하시면서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글쎄요, 거대한 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필요한 발전소에서 막 지금 연기가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살다 보면 엔터테인먼트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책을 읽어도 근데 조금 일찍 느끼긴 했어요. 영화도 저는 클래식 영화가 좋고
책도 고전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잠깐 그 스쳐가는 트렌디한 영화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너무 어렸을 때 일찌감치 그 고전에 접해서 그런지 모든 분야에서 고전이 재밌고 나면은 그 트렌디한 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 똑같습니다. 음식도 원래의 재료로만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은 뭔가가 첨가된 음식이 싫거든요.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순서의 차이도 큰 것 같아요. 막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고전적인 원래 오리지널 그 재료로만 만든 것이 싫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 어쩌다가 보면 가끔 재밌기는 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원래의 것이 좋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해 나가야지 될 것이 고전적인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없어도 될 것, 조금만 있어도 될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달려서 어머 인공지능이 저게 만든 게 너무 신기해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들어야지 되고 그럼 신선한 공기를 우리한테 빼앗아 갈 것이고 등등 캐나다에 관한 산불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부정선거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사만평은 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의 포커스는 이란 전쟁 NO!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NO! 그거 말할 필요 없지. 지금 얼마나 경제가 좋은데. 그리고 또 아래에 내려오면 ICE, 이민세관 단속국이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거. NO! 그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그 죽은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 다 일리걸이잖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시사만평에.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지 국정연설에서 한 얘기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아래에. 프루프. 이것을 증거를 대야지 돼. 이걸 아주 증명을 해야지 돼. 2020년 선거는 부정선거였어. 도난당했어. 그래서 내가 지고 바이든이 이긴 거야. 프루프. 이걸 증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자료를 just found, 여러 가지를 자료를 found 했다 하면서 그걸 백악관에서 웹사이트에 올리겠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살짝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란과 경제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우리가 이겼다. 거기서 지금 오일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 미국과 함께 우리가 이란에서 너무 크게 승리하고 있다. 곧 이제 완벽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야.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그런 그 연설을 조금 했고요. 미국이 돌아왔고 내가 돌아와서 존중을 받고 있고 경제도 돌아왔고 하는 얘기를 살짝 하긴 했어요. 그러나 almost 중요한 부분은 누가 그런 거 다룬 매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2020년 부정선거였어. 왜 2020년 지금은 2026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6년 전에 본인이 진 그 선거에 집착을 할까? 이 이슈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는 대통령이 중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어떻게 중국이 그럴 수가 있어? 왼편에서 국정연설에 아니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어떻게 중국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결정을 그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뭐 미국 사람들의 뭐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개입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서 체포했잖아요. 이란 지도자는 아예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쿠바잖아요. 쿠바에 대해서 대기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온데 대기 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아래는 뭐 올드 뉴스다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다 했는데 백악관이 발표를 한 그 자료에 보면은
대통령이 한 말과도 다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사람은 백악관에 올려놓은 자료도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다 바보다, 트럼프 대통령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한 말과 백악관이 그 말을 증명한다면서 올려놓은 자료가 완전히 반대여도 상관이 없어, 바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백악관에서 올려놓은 자료, 그것도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였어요. 2020년 그 말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중국은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러시아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란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하지만 러시아는 개입을 했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선거 시스템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소셜 사이트에서, 글쎄 그 개입이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바이든을 도왔을까요? 트럼프를 도왔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그럴 능력이 있지만 어차피 누가 돼도 중국의 강성이기 때문에 개입할 능력은 있지만 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면은 중국, 지금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로 가야지 되는데 별 효력도 없으면서 중국의 이익도 없으면서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게 백악관에 지금 올라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조사를 한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이 상관이 없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정보를 심어줄까 말까 검토는 했지만 중국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시사만평은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 지도자를 체포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다 했잖아요. 그걸 이 시사만평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왜 대국민 연설에서 6년 전에 부정선거를 다른 외국이 개입했다, 중국과 무슨 베네수엘라가 짬짬이로 해서, 사실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라도.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다 폭탄을 설치했어요. 2020년 선거 음모론에 불을 직접 지피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성냥을 거기에 붙이고 있잖아요. 하고 발사! 하는, 자신이 스스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의 방송 중에서, 지상파 방송 중에서 ABC와 MBC는 그럴 것을 알고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으로는. 그리고 무슨 뭐 앱이나 이런 데서는 했지만, 그런데 잘 보세요. 박스 했어요. CBS 했어요. CBS는 요즘에 대통령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곳입니다. 뉴스룸에 사람까지 싹 물갈이를 하면서 CBS와 박스는 했어요. ABC와 MBC가 안 했다고 이거 허가를 취소하네 마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매체에서는 대통령의 이게 완전히 법원에서도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 그 대국민 연설이에요. 대통령이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말이에요. 나는요, 3학년 반장 선거에서도 졌어요. 그것도 부정선거였거든요.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겼을 텐데. 3학년 반장 선거에서 졌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위험한 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글쎄 좀 무감각하다고 할까요? 그냥 말하나 보다, 보고만 있다 하는 이 정도라고 할까요? 너무나 많은 미국 대중이 이런 그 주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내 3학년 때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장이 못 됐다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예 그냥 그냥 말하는가 보다,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 아닐까. 이 표정은, 이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면 뭐 그랬어요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걸 보시면 여긴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황제가요,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황제가 완전히 뭐라고 하나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거 안데르산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 패러디인데 거기서는 아이가 다들 뭐 벌거벗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벌거벗었다 이래서 이런데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옷이라는 안데르센 그 동화에서 옷이라는 것을 정신이라는 그 세니티라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데 본인만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누가 봐도 명백하다. 저는 이 시사만평은 완전히 맞진 않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시사만평 시간에 2번 보내드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었죠.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기를 엄청나게 원했었고 그래서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을 만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래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연준도 없애고 근본위로 가야 되고 환경부도 없애고 교육부도 없애고 그리고 거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헤리티지 재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 보면은 1999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몇 년 사이에요. 이게 24년 동안에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한 케이스 77건이다. 서류 미비자가 투표를 한 케이스 20년 동안에 10케이스다. 그럼 20년 동안에 투표를 한 사람은 10억 명이 넘어요. 10억 명이 넘는 중에서 77개 케이스, 10개 케이스 하면은 그 부정이라는 게 전체적인 투표한 사람에 비해선 0.0000764%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이거 현미경으로 봐도 힘든 정도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부정선거다. 대규모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부정선거야 라고 불을 붙이면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이제 법안을 만들도록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었어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은 계속 믿고 그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왼편에 공화당 코끼리예요. 오른편에 딱 눈에 안 대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보이죠. 투표 박스 잠겨져 있는데 어디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잘 봐. 민주당이 그 선거를 훔쳐가고 있으니까 잘 봐. 하니까 공화당이 트럼프의 법무부라고 써 있어요. 옷에. 트럼프의 법무부라고 쓰고 뭐 몽둥이를 들고 쳐다보잖아요. 약 손을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하고 햇빛 가리게 하고 탁 쳐다보고 있어요. 코끼리가. 근데 쳐다보려면 반대편을 봐야죠. 지금 궁둥이 쑥 내밀고 있는 선거 박스를 집어가고 있는 도둑질해가는 저쪽을 봐야지 이쪽을 보면서 이쪽이 지금 선거 박스를 집어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도둑이 저쪽 보면서 도둑 잡아라 하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2020년 선거가 조작돼서 트럼프가 졌다고 트럼프의 지지자들 일부는 그 주장을 믿을 것이고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이 졌을 때 공화당이 이길 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I'm sure. 공화당이 졌을 때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졌어 라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믿을 겁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으니까 대통령이 한 말과 백악관 웹사이트에 다른 완전 반대되는 얘기들을 써놓죠. 백악관 웹사이트는요.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 이 얘기는 써 있어요. 그게 정보국의 결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넘어서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는 건 그 부분이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다 공화당도 처음에는 이건 해도 너무했네. 했다가 린지 그레함부터 슬슬 다시 또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게 저는 완전히 믿지 말고 경계를 해야지 된다.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사실은 아유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거기까지 가겠어 하다가 거기 넘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정말로 특정한 관할 구역에서 투표함을 이렇게 압수하면은 압수하고 나서 증거 보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압수를 한 것이 들킨다면 예를 들어서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정당한 거예요.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보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2026년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안 쓰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은 나는 조사받을 거야. 그런 얘기를 아주 했거든요. 조사하겠죠, 당연히. 아무리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을 대통령에게 줬다 할지라도 뭔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대통령이 그것은 글쎄요, 공화당이 진다, 이긴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 저 후보는 질 것 같아 하는데도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예비선거에서 많이 밀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면 이건 걱정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 이번에 대국민 그 연설에 대해서 마지막 시사만평입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왜 미국 뭐 250주년 기념 행사인데 연예인들이 오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너무 공화당만을 위한 정치색이 짙은 거네 하고 다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도 더 인기 있는 사람을 많이 모을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시사만평가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예요. 트럼프인데 완전히 복장 자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복장이잖아요. 아래 보면 트럼프가 노래를 하는데 그의 greatest hit 가장 인기 있었던 그 노래를 하는데 again이라고 다시 써 있네요. 그게 부정선거 주장이라는 거잖아요. 가슴에 보니까 2020년 뭐 선거가 어떻게 됐다 하면서 막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Catch in a trap. 이게 노래 제목이잖아요. 노래 제목이잖아요. 함정에 갇혔다. 함정에 갇혔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했더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발을 보세요.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왼쪽이죠. 초록색 비슷하게 돼서 뭐 뱀 같은 게 트럼프의 발을 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글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앱스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트랩에 갇혔다. 트랩에 갇혀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 트랩은 앱스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상원과 하원에 이게 다수당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조사를 받을 거야. 트랩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내놓는 것이 그 트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그나마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서 인기가 있는 강경한 이민 정책 집행 이것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무고한 막 미국 시민도 몇 명이나 숨지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앱스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 더 진한 감각들이 시사만평가나 아니면 미국의 그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 좀 지쳐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한들 뭐가 나올까? 이런 회의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사만평가들은 아직도 그 이슈에서 뭔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보다는 그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뭐가 나올까? 그냥 원래부터 좀 과장으로 하고 그래서 그랬다가 뭐 저랬다가 뭐 이렇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앱스틴 파일도 지금 마침표가 찍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정말 잘 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저 그림 너무 재밌다고 하는데 이 그림 얘기하시는 거 트럼프 대통령? 이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밀었었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숨졌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수십 년 친구하면서 같이
군 출신이니까 강경하게 그 군사적인 문제, 안보에 대해서 매파로서의 역할을 했고, 너무나 오래전부터 그 상원의원을 2003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하원 의원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기니까 외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지금 이 시사만평을 보면 린지 그레이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나오는데, 보통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숨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구태여 뭐 좀 나쁜 면을 많이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언론에서는 뭐 시기도 있고 그 도수라고 할까요? 정도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에 숨졌는데 우크라이나에 다녀와서,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이런 거 얘기하고 와서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숨졌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독살설 이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검시 결과는 동맥 파열증입니다. 아버지도 68세에 돌아가셨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71세고 사람이 숨졌어요. 조의는 충분히 표했습니다. 자, 시사만평가들이 그린 거는 이브닝 뉴스예요.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하네요. 속보입니다. This just in이잖아요. 린지 그레이엄 is still dead. 이 무슨 얘기예요? Still dead. 속보라고 하고 숨졌으니까 속보라죠. Still dead. 여전히 숨졌다. 말하자면 린지 그레이엄은 그 숨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것 아니에요? 존재감과 독립성이 사라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 본인이 반대했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시 싹 돌아서는 굉장한 독설입니다. 사실은 이게 still dead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런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미 숨졌는데 still dead야 하는 거고. 자, 이것도 이 가족이 보면 지금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 의원을 대신해서 선거가 다시 치러지지만 예비선거가 8월 11일, 본선거 11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내년 1월 달에 취임 선서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여동생, 유일한 혈육이죠.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15개월 간격으로 잃고 두 남매가 오빠예요. 오빠가 20살 때, 여동생이 13살 때부터 오빠가 키웠죠. 그 여동생이 그 자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묘비가 도널드 J. 트럼프 메모리얼, 거기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최종적인 안식처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묘비명을 보면 이 그레이엄이라는 한 정치인의 정체성 유산 같은 거, 이 묘비명 이름 자체도 이거 보세요. 린지 그레이엄이 여기 숨지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도널드 J. 트럼프 기념관에서 그게 린지 그레이엄 이름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읽히지도 않아요. 1955년에 태어나서 2026년에 숨졌는데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종속된 것처럼 그리잖아요.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물론 린지 그레이엄을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정책에서의 그 강경파로서의 역할에 평가를 주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린지 그레이엄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엮인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10년의 몇 배 긴 의정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으로 이렇게 꽉 묵혀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린지 그레이엄,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 파트너였잖아요. 칠 수 있는 한 같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의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에요. 저 화환에 상원의원 린지까지도 쓰지도 않고 거기에 딱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 카드를 내밀잖아요. 말로는 so sad, 너무 슬퍼 하는데 그 카드는 뭐예요? 린지 그레이엄 이름을 가렸어요. Save it, pass the Save Act. 선거에 대해서 신원, 보증 같은 것을 더 강화해서 공화당에게 유리하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것을 해라 하는 걸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린지 그레이엄과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일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갔다 와서 린지 그레이엄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린지 그레이엄이 홍보한 건 그겁니다. 내가 워싱턴에 돌아가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침공한 이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제재한다 하는 안을 내고 그리고 백악관과 30분 전에 합의를 받습니다. 이거 통과될 겁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숨지기 전에 가장 강조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린지 그레이엄이 이 세이브 액트를 강조를 했었다고. 워싱턴에 돌아오면 이거 하기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는 묘비 명예도 본인 이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먼저 앞설 정도로 이렇게 시사만평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도 so sad 말뿐이고 거기에 딱 세이브 액트 카드를 보였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하고 바로 말씀드렸었던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시사만평가도 이렇게 홍보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시사만평가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사실은 말로는 so sad 하는데 뭐 새드할 공감 능력이 없네? 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결국은 이거죠. 지금으로서는. 오른쪽의 린지와 왼쪽의 린지인데요. 왼쪽은 린지 그레이엄이 변하지 않는 원칙, 트럼프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에 맞지 않아. unfit for office. 그 대통령직에. 왼편이에요. 근데 오른편은 또한 also예요. also 린지 그레이엄은 변치 않는 원칙과 트럼프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으로 기억될 것이다. 똑같은 얼굴이에요. 같는 얼굴로.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Not far behind God. 그러니까 신과 거의 맞먹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린지 그레이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말 변치 않는 충성으로. 신과 비슷하다는 신 다음 바로 단계. 신과 맞먹는다가 낫겠네요. 당장은 그리고 아마 린지 그레이엄은 이렇게 저는 기억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제일 좋아했던 시사만평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자, 왼편에서 뭐 이거 어디예요? 뭐 천국의 문인지 어딘지 아무튼 하늘나라에서 존 맥케인이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맥케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린지 도대체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놓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른편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이 좀 곤란하고 민망하고 어색하고 내가 저 친구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왜요? 손에 보면은 가방, 트럼프라고 써 있는 그런 무거운 뭔가 그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 뒤편에 보세요. 뭐 트럼프 타워 세워지고 뭐 트럼프 뭐뭐 하고 하는 걸 다 변함없이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존 맥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심지어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거침없이 비난을 했고 내가 죽어도 대통령은 오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지금 린지 그레이엄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었거든요. 이 재회의 장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변신을 해서 맥케인은 웃고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은 지금 뭔가 불편한 이 표정인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린지 그레이엄이 불편한 표정이었을까? 살아생전에 내가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트럼프와 화해하고 그랬을까? 아니면 부끄러운 입장이었을까? 아니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정치를 하려면 살고 봐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트럼프가 오라 하고 본인을 세뇌했을까?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나는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맥케인의 길, 다 린지 그레이엄 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각자 자신의 양심대로, 취향대로, 소신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맥케인은 웃고 린지 그레이엄은 어정쩡한 이 표정이 상당히 아주 저에게는 와 닿습니다. 네, 그 정도 제가 궁금한 점이기도 하죠. 정철호 선생님께서 세상이 미국을 싫어하는데 원상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퓨 리서치사에서 세계 36개국에서 뭐 4만 2천 명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난 5월까지였어요. 3월부터. 그 결과 중국보다 미국을 좋아한다는 그런 미국의 호의를 갖고 있다는 국가가 6개밖에 안 됐어요.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 유럽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싫고 시진핑도 싫지만 두 사람 다 50% 미만의 호감도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진핑이 더 나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진핑은 예측 가능하기라도 하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리고 중국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것보다 미국이 개입하는 게 훨씬 많아. 중국도 개입을 하죠. 한국도 그 개입의 피해자였으니까. 미국과 가까워서 이런저런 사건에서. 그렇지만 중국보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어디서 이란에서 전쟁 직접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정 선생님이 써주고 계시네요. 자, 타드 블렌치 꼭두각시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문회에서 지금 현재는 대행이고 법무장관 청문회를 열었어요. 얘기하잖아요. 말은 아주 뻔한 얘기예요. 나는 분명하게 이 위원회에 청문회를 하는 이 위원회에 완벽하게 정말 완전하게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미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 줄이 다 꼭두각시 줄이 있어서 이 꼭두각시를 누가 조정하는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상할 뿐이죠. 자, 역시 고무도장이잖아요. approved 하는. 물어봤어요. 의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은 막 칭찬했어요. I'm his lawyer. 네, 제가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조금 이상했는지 I was his lawyer. 내가 그의 변호사였잖아요, 원래. 근데 딱 하면서 고무도장 찍는데 이 고무도장 찍는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자, 이 말 자체도 참 그러네요. 오른편에 민주주의라고 써있고 민주주의의 사부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맨 오른편에 미디어, 언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군가 인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ile you are at it. 하는 김에 이 얘기잖아요. 뭐 공사 어딘가 하는 거죠. 마치 집에서 누군가가 공사할 때 어머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것처럼 하는 김에 저기 저 마지막에 있는 저것도 부숴버리라. 언론도 부숴버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지금 행정부는 장악을 했고 사법부 최고인 연방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 많이 이제 표를 주고 있고 입법부요? 공화당 말에 뭐합니까? 게다 대고 이제 미디어까지 지금 어제의 대국민 연설을 중계하지 않은 그런 두 군데 매체 CNN도 중간중간 팩트체크 하면서 대통령 연설 틀어주고 했거든요. 박스하고 CBS는 그냥 온전하게 했고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박스에서조차도 션 해니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본 시간에만 박스 앤 프렌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한 1시간 동안 정도는 대강 그래도 방송하면서 봤거든요. 준비하면서 3시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박스가 부정선거 주장으로 벌금을 8억 달러를 물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것도 또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디어마저도 저렇게 해라. 그래서 많이 날아갔잖아요. 미디어가. 워싱턴 포스트도 날아가고 아주 단단히 남아있는 건 신문 가운데서는 뉴욕타임스. 가장 중요한 신문 가운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막 버티기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자, 이란 지도부의 웃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핵도 지금 저 뒷전이에요. 뒤에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써 있고 검문소네요. 왼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오른편에는 이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오픈됐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 여기 건너가라고. 그런데 이란은 크로스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같은 전쟁이 있기 전에 하루에 130 몇 척의 여러 뭐 화물선, 유조선이 가던 것이 지금은 11척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그리고 미국의 앞만 열려 있다, 문제 없다 해도 거기 지나가다가 뭐 맞을까 봐 겁나서 지금 선주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잖아요. 왜 웃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는데 트럼프가 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호르무즈가 열렸다고. 아니 호르무즈가 열렸단 말이야? 정말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권한이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 사실은 자연수로기 때문에 이란이 뭘 통행료를 받거나 통제해서도 안 되고 미국이 해서도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쥐고 있는 거 맞죠? 여기 시리어스하게 이란에서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요. 자, 방법이 길이 있기는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낼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란에서 온건파가 얘기를 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핵 이 문제를 뭐 어떻게 조금 하고 뭐 우라늄 농축을 이란 밖으로 보내고 호르무즈도 좀 열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른편에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서 no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트럼프 밈 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란에서 뭘 보는 거예요? 미국을 쫄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 밈 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이번 주에 뭐 한국 어떤 회사에서 무역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회사에 200만 달러를 줬다. 돌려받을 수 없는 환불받지 못하는 베이스라는 그룹이었잖아요. 아주 한국에서 중요한 회사의 모 회사인 그런 것과 마찬가지를 지금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했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그걸 강력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니면 트럼프 아들 회사, 모 회사 뭐 하고 뭐 주고 no. 트럼프가 우리를 적대시 할 수밖에 없어. 우리 밈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란 관련 마지막 시사만평은 이렇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목에 평화상을 피스프라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many times 이란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이 시사만평은 많은 다른 전쟁 어디서 끝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란 전쟁을 many times 내가 이란 전쟁을 끝내. 지금 몇 번째예요? 이란 다 없어졌다. 군대 다 없어졌다. 전쟁은 끝났다. 호르무즈 해협 열렸다. How many times? 내가 그 이후로 스스로에게 이걸 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은 아니지만 걸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시 워러스였던 것 같아요. 이 동전 발표하기 직전에 그걸 막 재무부에 막 거기 초대해서 막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독립선언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달러 주화를 발행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하지 않도록 했으니까
지금 그런 법이 누군가가 재무부 사람이 거기에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사고 사람 다 검증된 뒤만 하자. 그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검증.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살아있는 사람 안 했는데 이번에 살아있는 사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그건 뭐 집회에만 해당되는 거지 동전에는 해당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지금 이 얼굴이죠. 처음에는 그 왜 암살 그 시도가 있었을 때 fight 이걸 넣으려고 했대요. 미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독립 250주년 기념에 격투기를 백악관에 와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시사만평은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직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있었고 돈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돈 0달러와 22억 달러와 1달러짜리 동전, 1달러짜리 동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사만평 보시면 어느 여성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뭐 40 몇만 달러잖아요. 40만 달러 그 연봉을 말이야. 다 기부를 한 사람이야. 얼마나 돈도 안 받고 일만 열심히 일하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분인 거죠. 이런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 보세요. 뭐 뭐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달러 뭐 이거 수입을 번 거잖아요. 2026년도에 대통령이 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매주 말할락으로 들어가는 돈, 한번 왔다 갔다 대통령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몇백만 달러, 이거 다 세금이에요.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시계도 팔고 모자도 팔고 향수도 팔고 와이프는 뭐 목걸이도 팔고 아들은 뭐도 팔고 하는 말하자면 산더미 같은 엄청난 그런 엄청난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유일하게 1년에 40만 달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유쾌하게 칭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너 바보지?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2시인가요? 제가 12시인 것 같은데요. FIFA가 12시에 2시네요. 12시가 아니고 오늘은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3, 4위전 12시고 내일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12시가 되네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시사만평가의 마지막 시사만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고돼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죠. 토너먼트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이 경기장은 디텐션 센터로 될 거야. 구치소로 될 거야. 이건요. 뭐 그렇다는 뭐 그거는 없어요. 구치소로 되는 건 지금 거의 창고를 사서 그 창고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측근 비슷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시장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창고를 어떤 창고는 1000% 올려서 사주고 뭐 이런 그렇다고는 하는데 경기장이 디텐션 센터가 된다 하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뜻하죠. 그런 일은 다행히 없었어요. 월드컵 기간 중에 막 거기서 막 뭐 단속하고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이민 단속 등등의 국내적인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 밖에 많은 이슈도 있겠지만 자, 오늘 여기서 시사만평 마치겠고요. 오늘 내일까지는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 아주 신나게 즐겨주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